여러분 혹시 뉴진스 좋아하시나요? 아니시라고요. 저처럼 K-팝을 잘 모르지만 이 이슈만큼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어두워 미니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죠. 특히 지난 25일 미니진 전 대표가 던진 파격적인 제안이 온 커뮤니티와 SNS를 기흔들고 있습니다.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해 얻어낸 256억 원의 권리를 포기할 테니 하이브는 모든 소송을 중단하고 뉴진스를 무대로 돌려보내라 라는 제안이 너무나도 파격적이었죠. 수백억 원의 거액을 던지며 판을 뒤흔든 이 행보, 과연 순수한 정의일까요? 아니면 승기를 잡기 위한 치밀한 계산일까요? 미니진과 하이브 간의 어두워 경영권 분쟁 사건. 이 사태는 표면적으로 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싸움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K-팝 권력 지형의 근본적인 재편이 걸려 있습니다. 미니진 전 대표의 행보는 철저히 팬덤과 대중의 정서를 내 편으로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엔터 기업의 권위적이고 딱딱한 결정권자에서 거대 자본 하이브에 맞서는 외로운 천재 여성 창작자로 자신의 프레임을 전환시켰습니다. 대중이 가장 열광하는 다윗과 골리앗 서사를 완성한 것이죠. 동시에 어두어가 하이브 내에서 독창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근거를 쌓았습니다. 이는 향후 독립 시 귀책 사유가 하이브에 있음을 주장하려는 계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56억 포기 제안 역시 나는 돈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려 했다는 무결한 명분을 선점하여 하이브를 도덕적 공지로 몰아넣는 고도의 수인 것이죠. 반면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 측의 주장한 자본의 논리와 경영권 사수라는 기업가적 관점에 충실합니다. 아마 그는 뉴진스 신화의 후광이 미니진 대표의 디렉팅으로까지 비춰지는 것을 보며 경계했을 겁니다. 이는 포스트 BTS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하이브의 전략의 크나큰 리스크일 테니까요. 만약 여기서 미니진의 독립이 성공할 경우 다른 레이블 수장들의 연쇄 이탈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는 꼴이 됩니다. 초반에 보인 미니진 대표를 향한 공격적인 입장 발표와 신속한 고발 조치만 봐도 이를 차단하기 위한 본보기식 숙청의 성격임을 알 수 있었죠. 하이브의 자금으로 키운 IP의 수익권을 온전히 통제하에 두겠다는 강한 경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충돌은 단순히 개인의 싸움이 아닌 치열하게 대립해온 두 가지 거대 철학의 충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니진 대표의 행보는 칼 마르크스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노동의 소외 이론의 현대적 실사판과 같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노동자가 자신이 만든 생산물로부터 분리되고 결국 노동 자체가 고통이 되는 현상을 경고했죠. 민 대표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내가 키운 자식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 생산자와 생산물 사이의 유기적 결합을 회복하려는 마르크스적 몸부림이죠. 그가 막대한 자본의 결실인 풋옵션을 포기한 것은 철학적으로 화폐 가치로 치환될 수 없는 노동의 신성함을 주장한 것과 같습니다. 자본이 생산수단을 가졌을지언정 창조적 직권이라는 노동의 본질까지는 소유할 수 없음을 증명하려는 일종의 계급투쟁적 저항을 대중의 정서적 지지를 동력 삼아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방시혁 의장은 국가와 조직의 존립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저한 마키아벨리스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도덕적 선화 정의에 매몰되기보다 변화무쌍한 운명에 맞서 조직을 지켜낼 역량인 비루투를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 의장에게 이번 사태는 하이브라는 거대 제국의 기강을 흔드는 반란이며 이를 단칼에 베어내는 결단력은 조직의 생존을 위한 군주의 의무입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잔인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혼란과 분열을 막기 위한 통치의 도구인 셈이죠. 창작자와 팬덤의 마음을 얻는 디테일한 리더십은 부족했을지언정 제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반란의 싹을 잘라내는 모습은 질서를 수호하는 군주의 전형입니다. 그는 사랑받는 군주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군주가 통치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냉혹한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차가운 질서를 통해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레비아탄의 생존을 도모하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두 인물을 도덕성이라는 저울에 올려볼까요? 여기엔 흥미로운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먼저 미니진 대표는 창작자의 권리라는 도덕적 명분과 정의 구현을 앞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히 계산된 자기 브랜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민 대표는 뉴진스의 독창성을 지키기 위해 하이브라는 거대 자본에 맞선다는 프레임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가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록 등 문건 자료에 따르면 외부 투사 유치 및 독립 시도 정황이 일부 포착됨으로써 신뢰 관계 파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죠.
게다가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거침없는 언행 중 개저씨라는 단어로 대변된 기득권 공격은 본인의 야심을 정의로 치환시키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IP에 대한 강한 집착은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반면 조직의 시스템을 무력화해서라도 내 것을 챙기겠다는 매우 독단적 실리주의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방시혁 의장은 K-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비인간적 권위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시종일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강령 노선을 택했고 민 대표의 행동을 배임으로 규정하여 신속하게 감사의 착수에 선공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이브의 고압적인 태도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며 오히려 대중의 반감을 샀죠. 특히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라는 내부 문건 논란은 그가 지향하는 시스템이 단순히 효율적인 경영이 아니라 타 아티스트를 비하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했음을 시사합니다. 나에게 도전하는 자를 법과 자본의 힘으로 짓누리려는 그의 방식 역시 K-팝의 질적 성장을 저해야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갈등의 종착역은 결국 현대 자본주의가 가진 두 가지 얼굴의 정면 충돌입니다. 방시혁 회장이 보여준 모습은 기업의 안녕을 위해 도덕보다 효율과 규율을 우선시하는 군주론적 통치의 전형입니다. 그는 개별 창작자의 변수를 통제 가능한 시스템 아래 두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인간의 정서와 윤리를 간과함으로써 비인간적인 군주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민희진 대표의 행보는 자본에 종속된 노동이 자신의 창조물로부터 소외되는 것에 항거하는 마르크스적 저항의 외피를 잇고 있습니다. 256억 원이라는 거액을 포기한 결단은 자본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숭고한 투쟁처럼 비치지만 동시에 그 저항조차 자기 브랜딩이라는 또 다른 자본주의적 수단을 통해 대중의 욕망을 전유하는 명확한 실리주의의 양면성을 띱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서 없는 창의는 붕괴인가? 영혼 없는 시스템은 잠식인가? 여론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조직의 부품이면서도 동시에 고유한 주체이고 싶은 이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256억 원의 포기가 이 지독한 평행선을 끝낼 해방이 될지 아니면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한 더 정교한 전략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K-팝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이제 효율적인 공장과 불온한 예술 사이에서 유례없는 성장통을 앓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평행선 같은 싸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자본의 질서와 인간의 존엄 사이 그 위태로운 교차점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요동치는 여론 속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철학적 숙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고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